투자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포인트 콕 집어서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종철의 원포인트 레슨,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황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미 증시에 대한 모습은 초창기에 주가가 이미 14,000 아래권대 있을 때 저희가 다우지수가 14,000부터 14,200에서 한번 쉬겠지만 여기는 정거장이지 여기가 종착역의 개념은 아니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결과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장주에도 좀 흔들거렸고 또 앞으로도 물론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은 뭐니 하더라도 결국은 경기가 좋아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돈으로 움직이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증시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요 경제 지표들이 꾸준하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가격은 벌써 주요 지역을 중심해서 이미 바닥을 찍은 지 오래가 됐고요. 또 우리도 이제 이 주택 지표가 어떻게 되는가 또 새 정부 들어서도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미국은 주택 지표, 여기에 이제 고용 지표도 실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7.7%대에 와 있는데 이것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여기에 소비 지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니 하더라도 그 돈의 유동성을 막강하게 공급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 기대했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는 안 되는데 아주 속도도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을 때는 출구 전력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다우지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는 14,000선은 과거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는 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소위 엔저 현상이라든지 북측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럼 이제 이 디커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전개가 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준비된 자료 화면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나는 엔저 현상을 가리키는 원엔 요 환율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요건 지금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점이에요. 일단 먼저 엔화는 여전히 약세 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은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간권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통상 움직이는 파동이 5개 파동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빨간색 선, 21선인데요. 이 녹색 선에 대해서 지금 21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가 내려갈 때가 여기가 1파동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둘, 2파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컸어, 이 3파동이요. 이때 워낙 많이 우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중심해서 수출 관련된 종목군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4, 한 번 더 내려와야 됩니다.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엔저 현상은 추가 반영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이 3파동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5파동은 상대적으로 3파동에 비해서는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반영은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이 엔저 현상에 대한 반응 강도는 다소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오른쪽에 우리 환율은 이건 뭐 때문에 써놓은 거냐면 역시 지금 북측 리스크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또 약간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북측 리스크에 대해서는 반영 과정에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환율의 속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면 이게 굉장히 부담감을 줄 텐데 이 속도가 최소한 이 앞의 속도보다 서서히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은 되겠지만 그 반응의 속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 특히 여기 점선 2개를 그렸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가 예전에 내렸을 때 환율이 여기 저점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1120원대에서 여기 저점대가 있습니다. 여기 붕괴됐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역화전에서 저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 240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1110원, 1120원 여기서는 좀 강력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응은 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새는 좀 둔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마치 태풍과 비교해서 본다면 강력 태풍이 몰아치다가 그 영향도 잠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그래프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지난 앞에 화요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분간 얘는 약세 현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 원포인트 레슨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매월 초에는 월초 주가 중심을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보시죠. 미국 증시는 지금 화면상에서 빨갛게 나타나듯이 이건 월 양의 구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르다는 거죠. 월초 대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음봉의 구간 끝에 놓여졌어요. 그런데도 종목 장세가 되는 곳은 상대적 코스닥 시장은 보시다시피 월 양의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누차 여러분께 지금의 장은 당분간은 여전히 지수장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 따라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 모습은 얘는 반등을 줘도요. 아직은 소위 이름하여 파파 구간 월초 대비 주가가 음봉으로 내려가지고 있고 더더욱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곳은 21평선이 조만간 지금은 괜찮은데요. 이게 점점 빠지는 주가가 높기 때문에 조만간 얘가 약간 하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쉽지만 현재 지수상으로의 접근은 아직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태풍의 강도는 조금씩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겠습니다. 긴 말씀해 주신 것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뭐 당분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큰 그림에서는 향후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원포인트 레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언제쯤 상승 신호가 잡힐 것인지 그 신호를 조금만 미리 한다면 투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신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다. 근데 그게 또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했다가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 우산을 피는 거죠. 즉 하나의 예측, 매매 쪽과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매 신호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에 주가 하락세를 보였을 때 바닥을 찾아냈던 기법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거 잠깐 보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게 수급이 먼저 개선돼줘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엔천에 매수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요거 잠깐 그래프 잠깐만 좀 보여주시죠. 그래프를 잠깐 보면 제가 소위 데칼코마니 현상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데칼코마니 차트 잠깐만 좀 띄워보죠. 보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 데칼코마니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그 나비를 반을 도화지를 반을 접어서 피면 반쪽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죠. 지금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매도 쪽에 선물 쪽에서 매도 쪽에 가 있고 일반들은 그러한 과정이 아니죠. 일반들은 오히려 매 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역전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천이 나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첫 단추다. 요거 꼭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주가가 캔들의 법칙에서 주가의 고점은 음봉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음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가의 바닥은 양봉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얘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가가 고점은 음봉으로 시작하고 저점은 양봉으로 시작한다는 첫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얘가 주가가 올 때 두 가지인데 음봉으로 시작하면서 저점을 깹니다. 자, 여기 제가 캔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꽁 캔들. 여기 보시면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검정색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캔들이에요. 반면에 여기 밑에 보면 양봉을 준 다음에 여기 핑크 캔들 보이시죠? 이게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위에서 꺾어질 때는 음봉을 준 다음에 여기 흑 캔들, 즉 저점을 깨는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얘가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얘가 먼저 양봉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봉을 주고 이렇게 핑크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현재 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나타날 때 얘가 정말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첫 번째 우리가 여기 1월달 이후에 주가 내려갈 때 여기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먼저 양봉을 주고 그 다음에 엔드 고점 돌파 양음량을 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내려갈 때 어디서 얘가 올라오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양봉을 줘야 된다. 지금처럼 음봉을 줘서는 안 된다. 양봉을 주는 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봉을 준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깨서는 안 됩니다. 양음량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핑크 캔들 요 모양이 나왔을 때 얘가 드디어 이제 하락이 완전히 진정됐구나.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당분간 아직까지는 조금
지수 쪽의 장세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좀 더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